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한국인 교사 2명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4시쯤 사고 현장을 수색하던 주민과 네팔군이 눈에 묻혀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발견된 여권을 통해 실종됐던 한국인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도중 발생한 눈사태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과 네팔인 가이드 3명이 실종됐고 이제 남은 실종자는 한국인 교사와 네팔인 가이드 각각 1명씩인데요.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눈이 녹으면서 나머지 실종자를 찾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한 공익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양 전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경찰은 공익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비아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고 비아이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비아이와 비아이에게 마약류를 전달한 공익 제보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굶주리는 동물들을 위해 기부 릴레이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안으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백사자 한 쌍이 보입니다.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우리의 사자들을 위한 생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 동물원은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동물 배식량을 7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후 굶주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 등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이렇게 생닭을 기부하는 손길이 이어졌고 선행이 선행을 낳는 기부 릴레이가 펼쳐졌는데요. 동물원은 기부받은 물량으로 3주는 더 버틸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전주 30대 여성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였던 남성이 마침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살해 후 금팔찌와 48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아울러 다음 날 오후 여성의 시신을 진안군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내내 부인하던 남성은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살인과 유기 혐의는 이 남성이 인정을 했고요. 금품을 빼앗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액살이죠. 목졸라 살해한 부분, 그다음에 시신을 갖다 감춘 부분, 사체 유기 관련된 가지고는 인정을 해요. 다만 이 사람이 지금 피해 금액이 여성이 뺏긴 피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에 있던 돈이죠. 48만 원. 이거는 피해자의 지문을 통해서 모바일 뱅킹으로 본인의 계좌로 옮겼거든요. 그 부분은 강취입니다. 그 다음에 금목걸이를 자신의 아내한테 중고로 샀다 하면서 전달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보는 거는 강도 살해로 보는 겁니다. 강도 살인으로.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이 살해한 것과 시신을 유기한 거 인정하면서도 금품 강취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강도 살해 같은 경우는 형량이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어요.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형량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꽤 전과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아는 사람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는 본인이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는 걸로 자꾸 심신미약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지금 이 주장하는 거는 뻔합니다. 사실 이 사건 했던 경찰관들 이야기 따르면요, 유치장 내에서 볼펜으로 자해행위도 하고 해가지고 애를 먹였다고 그래요. 이 사람. 네.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팔찌와 이 48만 원을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성을 죽인 이유는 뭐 밝혀진 게 있나요? 일단 뭐 이 남성의 진술에 따르면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같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걸 잡고 질책을 해서 거기서 욱하는 마음에 살해를 했다라는 진술입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김복진 교수님 말에 조금 더 보태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 그 형벌 법규 구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죄명이 강도살인죄가 인정되면 너무 높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양형 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게 계획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라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보면 계획살인으로 볼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량을 최대한 낮춰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사람이 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600에서 7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매일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 바라보는 건 금전의 강취를 목적으로 한 계획살인을 보고 있는데 이 남성은 지금도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우리나라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 수색 작업이 참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나요? 네네. 이미 1월 24일에 기상 때문에 더 이상 수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수색은 중단이 됐었죠. 날씨가 풀렸는데 그다음은 코로나19 때문에 수색이 또 더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눈이 녹기 시작을 했는데 주민과 네팔군이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먼저는 22일 날 네팔인 한 명의 시신이 먼저 발견이 됐습니다. 사흘 후 25일에 이 남성, 여성 한 명씩 2명의 이제 한국인 시신이 처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4명이 실종됐는데요. 충남 지역에서 안나푸르나 등정도 하고 봉사활동을 갔던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근데 2분이 이제 처음 수습이 됐고 27일에 한 구가 추가 수습이 돼서 4분 중에 3분을 지금 찾은 상황입니다. 카트만두로 이제 수습돼서 이송되는 상황이고요. 한 명도 조만간 찾아져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 찾는 작업도 어려웠는데 뭐 국내로 송환하는 작업도 지금 어렵다고요. 말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네팔도 지금 통행금지, 국경봉쇄, 뭐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입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과 외교부와 지금 충청도 교육청이 좀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도 지금 유가족들의 종교 문제가 있어서 좀 협의 중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찾지 못한 나머지 한 분에 대한 시신 수습도 현재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황을 보고 좀 기상이 나아지면 수색을 재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